음, 그 아프리카의 아마존이라고도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주미아 테크놀로지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주미아요? 네네, 그럼요. 지난 9월에요. 이 기업 주가가 한 달 만에 무려 35%나, 35%나 치솟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35% 상승이라니.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세였네요. 시장 이목을 확 끌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 폭발적인 상승 기간 동안에요. 정작 주미아 회사 자체적으로는 뭐 실적 발표 같은 그런 큰 뉴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보통 그런 급등에는 뭔가 호재가 있기 마련인데. 네, 8월 초에 이미 실적 발표는 끝났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해서 9월에 이런 주가 급등을 만들어낸 걸까요? 내부 요인이 아니라면 뭔가 외부적인 어떤 뭐랄까 기대감이나 사건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 배경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죠?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점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9월 주미아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대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자. 좋습니다. 특히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외부 환경 변화가 이 아프리카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정말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을지 기대되네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핵심부터 바로 짚어보죠. 9월 주가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요, 놀랍게도 회사 내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의 상당히 파격적인 보고서였어요. 반응했을까요? 그 RBC 캐피탈 소속의 브래드 에릭슨이라는 분석가인데요. 아, 브래드 에릭슨? 네. 이 분석가가 주미아의 목표 주가를요, 기존 6.5달러에서 15달러로, 15달러입니다. 거의 뭐 2.5배 가까이 대폭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와, 15달러요? 6.5달러에서? 이건 뭐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공격적인 상향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고서가 발표된 바로 그날에요. 주미아 주가가 하루 만에 22%나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루 만에 22%? 목표 주가를 단번에 그렇게 2배 이상 올렸다는 건 그만큼 그 분석가가 주미아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어떤 확신을 갖게 됐다는 강력한 신호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였을까요? 단순히 뭐 아프리카 시장 성장 잠재력 이런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좀 구체적인 변화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이번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에릭슨 분석가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린 그 결정적인 배경에는요. 정말 뜻밖에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정책이요. 그게 어떻게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기업 주가랑 연결이 되죠? 전혀 다른 대륙 이야기 같은데 정말 예상 밖의 연결고리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약간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주미아의 CEO 프랑시스 듀페이의 인터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아, CEO 인터뷰에서 단서가 나왔군요. 네.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요. 미국 시장이라는 큰 판로가 좀 좁아지거나 막힌 중국의 수많은 판매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죠. 이 업체들이 필사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타자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미국의 관세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중국 판매자들이 어떤 대안 시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시장, 그리고 그 관문 역할을 하는 주미아 플랫폼에 주목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주미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들 플랫폼에 입점하려는 중국 판매자들이 많아지니까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미국 소비자나 기업에게는 이게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는 관세 정책인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아프리카의 주미아에게는 잠재적 파트너인 중국 판매 업체들에 대한 협상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게닝 파워를 높여주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된 셈인 거죠.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이게 바로 지정학적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무역 갈등 같은 그런 거시적인 이슈가 이렇게 특정 지역의 특정 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아주 생생한 사례네요.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 속에서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브래드 에릭슨 분석가가 주목한 핵심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중국 판매 업체들에 대한 협상력이 강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판매자를 유치하는 걸 넘어서요. 주미아가 이들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 즉 테이크 레이트를 인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죠. 테이크 레이트.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전자상거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니까요. 맞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총 거래액, GMV라고 하죠. 그중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로 가져가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플랫폼의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되거든요. 그렇죠. 거래액 자체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때로는 그 이상으로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죠. 네, 맞아요. 에릭슨 분석가는 바로 이 테이크 레이트 개선 가능성에 주목했던 겁니다. 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주미아가 전체 매출 대비 수수료율 비중, 즉 테이크 레이트를 매년 0.5%P에서 최대 1%P까지 꾸준히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5에서 1%P씩이요? 네, 이게 뭐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거래 규모가 커지면 이게 상당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주미아처럼 아직은 적자 상태인 성장 기업에게는 이 수익성 개선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테이크레이트 상승 전망이 투자자들에게는 이 회사가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게 바로 9월 주가 급등의 핵심 동력이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네, 외부 환경 변화가 이렇게 기업의 핵심 수익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그게 시장을 움직인 거죠. 물론 근데 이것만으로 주가가 35%나 오른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미아 자체적인 노력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당연하겠죠. 외부 요인이 기회를 제공했더라도 그 기회를 잡으려면 내부적인 준비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니까요. 주미아 내부적으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요? 네, 주미아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요. 회사가 지속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물류, 마케팅, 기술 개발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죠. 비용 절감 노력 중요하죠. 네,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성장 기업에게 비용 통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주미아처럼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각기 다른 시장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이 부분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게 중요했겠네요.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과거 몇 분기 동안 주미아 실적 변동성을 키웠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그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의 통화 가치 급변 문제였거든요. 환율 문제요? 그렇죠. 아프리카는 그게 좀 심하죠. 네, 아시다시피 여러 통화가 사용되고 환율 변동성이 큰 지역이죠. 그런데 CEO는 이 통화 변동성 문제도 최근 들어서는 다소 좀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죠. 통화 안정성 정말 중요하죠. 특히 주미아처럼 여러 국가에 걸쳐 사업하면서 현지 통화로 매출이 발생하고 달러나 유로 같은 걸로 재무 보고를 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환율 변동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겠네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9월 중순경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우간다에서요, 전기 자전거를 활용한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전기 자전거 배송이요. 아프리카의 도시 환경이나 도로 사정을 고려하면 꽤 흥미로운 시도처럼 들리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우선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내연기관 오토바이나 소형 트럭 대신에요, 전기 자전거를 사용함으로써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가 변동은 운송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그렇죠.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네요.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최근 글로벌 투자 트렌드의 핵심으로 떠오른 ESG, 즉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전략이군요. 비용 절감이라는 실리와 ESG 경영이라는 명분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당장 전체 물류 시스템을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그 독특한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물류 솔루션을 찾아가려는 노력 자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성을 높이는 게 전자상거래 기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잖아요.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확대될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당장의 재무제표에 큰 숫자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혁신 노력과 비용 절감, 또 통화 안정성 확보 같은 내부적인 노력들이 분석가의 긍정적인 전망과 딱 맞물리면서 9월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죠. 투자 관점에서 현재 주미아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짚어볼까요? 9월에 그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급등 이후의 상황 어떤가요? 10월 초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주미아 주가는 12달러 선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월에 기록했던 고점보다는 다소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급등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지켜내고 있는 거죠. 한 달 만에 35%나 올랐던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지점도 분명히 있어요. 바로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 수준입니다. 아, 밸류에이션. 그쵸. 현재 주미아의 주가를 연간 매출액과 비교한 지표인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이게 8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아직까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 상태에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PSR 8배 이상의 여전히 적자 상태. 확실히 전통적인 가치 평가 기준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건 주가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게, 어쩌면 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장주 투자에 따르는 전형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셈이죠. 현재의 재무 성과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에 대한 베팅이 주가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높은 기대치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걸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전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 즉 기회 요인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사가 제시하는 미래 성장 전망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그 기대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회사 측에서는요,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총 상품의 금액, 즉 총 상품 거래액 GMV가 앞으로도 연간 10% 중반대에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 중반대요? 네,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 증가라든지 중산층 확대, 또 인터넷 보급률 증가, 이런 걸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 전망을 뒷받침하고요. 10% 중반대의 GMV 성장률이라면 상당히 견주한 성장세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외형 성장이 지속된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비용 측면에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까? 성장은 하는데 비용 관리가 안 되면 수익성 재선은 좀 요원할 텐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회사에서는 단위 경제 비용, Unit Economics Cost, 그러니까 개별 주문 한 건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 물류, 포장, 고객 서비스 같은 비용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단위당 비용 감소?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또 앞서 언급했던 운영 효율화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죠. 거래액은 늘어나고 GMV 성장, 단위당 비용은 줄어든다. 유닛 이코노미스 개선. 이게 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이상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적자 폭을 줄여나가면서 흑자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혹시 경영진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손익분기점 달성 목표 시점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경영진은 현재 성장세와 비용 절감 노력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6년 말까지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이요. 네, 즉 앞으로 약 2년에서 3년 안에 적자에서 벗어나서 이익을 내기 시작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한 셈입니다. 2026년 말까지 손익분기점 달성.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제시했네요. 만약에 회사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리더가 실제로 수익성을 증명하기 시작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수 있겠죠. 현재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히 높은 가격 수준에 도달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시장의 기술주 외에요. 주미아처럼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지만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이런 신흥시장의 대표 기업에게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혹시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주미아는 여러모로 좀 면밀히 살펴볼 만한 흥미로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만큼 변동성도 클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9월에 나타난 주미아 주가의 인상적인 급등은 단순히 회사 내부의 어떤 성과 발표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이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거시 환경 변수가 주미아의 협상력을 높여서 그 테이크 레이트 개선, 즉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한 분석가의 통찰력 있는 전망이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외부적 기대감에 더해서 회사가 꾸준히 추진해온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 노력이라든지 통화 변동성 완화라는 긍정적인 내부 환경 변화, 그리고 또 우간다에서의 전기 자전거 배송 도입 같은 그런 미래지향적인 시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매력적인 전자상거래 선두주자이지만 동시에 아직은 적자 상태이고 2020년 말까지 손익분기점 달성이라는 명확한 과제를 안고 있는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시거나 혹은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주미아의 앞으로의 행보는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을 분석할 때 단순히 그 기업의 재무 상태나 사업 모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이슈나 거시경제 환경 변화 같은 외부 요인들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미아 사례처럼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경제 변수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블랙스완 또는 나비 효과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자상거래라는 이 거대한 물결은 과연 앞으로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